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흔히들 국민평수라고 많이 부르죠.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30평대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주방에서 아일랜드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레이아웃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1인 가구에 대한 트렌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 30평대 아파트에서 1인 가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일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희망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멋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클라이언트 분이셨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형태의 집을 원한 게 아니라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원하셨고, 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반영된 집을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굉장히 눈이 편안한 조명의 구성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주방이 됐습니다. 기존 사진을 잠깐 띄워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평면들의 특성이 가로폭이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근데 세로폭은 길이가 생각보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일랜드라는 형태는 가로로 두고 거실과의 소통 관계를 좀 해결을 해주고 이 가로 내에서 수납 부분을 충분히 다 해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로폭이 좁다 보니까 동선 계획을 빼고 아일랜드를 설정을 했을 때 굉장히 좁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일랜드로 진입하는 동선, 그리고 대부분 30평대 아파트들은 이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동선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동선을 빼고 아일랜드를 구성했을 때 실제 싱크볼, 식기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로로 배치를 했고요. 또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과 조리대를 한 번에 합친 거죠. 그래서 좀 더 공간이 활용도 있게 만든 형태고요. 사람이 다니기에는 지금 충분한 동선이 확보가 됐는데 시각적으로 좁아 보일 수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선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하부 쪽에서도 직선이 아닌 사선 표현을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해결을 해준 거고요. 구성들은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뭐 지금 뒤에 보이는 싱크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뒤쪽에 있어요. 촬영을 위해서 블라인드를 쳐놨는데 지금 이 뒤로 보이는 부분이 한강뷰고요. 그 한강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창의 형태를 언밸런스 창이라고 불려서 반반을 나눈 게 아니라 한쪽을 좁게 만들고 한강을 보여야 되는 부분을 넓게 만들어서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에 애초에 확장을 계획을 해서 공간을 좀 넓혔는데요. 그 이유는 좀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대부분 국민평수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갖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여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뒤로 돌아 들어갔을 때 저 안쪽에는 세탁실이 있고요. 보조 주방 겸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너무 이 부분이 아일랜드 끝선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간살 형태의 파티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멋있는, 미적으로 아름다운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과 드레스룸,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안방과 드레스룸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드레스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좀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면도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평면상에서 봤을 때 보통 남쪽에 있는 쪽을 안방, 실제 잠을 자는 공간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안방이 마주보고 있는 방들을 보통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 외출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죠? 탈의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닝 계획상 화장실과 드레스룸은 하나의 동선을 가지고 있어야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쪽으로 옷을 배치를 했고, 그러면 안방은 중요하지 않냐? 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 안방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잠을 자는 행위가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책을 읽거나 굉장히 소소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면을 구상할 때 이 잠을 자는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이 힘을 덜 쓰고
그 외의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은 인테리어 형태가 아닐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유리형 드레스룸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에가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안에 수납량을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 다 열어보지 않고도 원하는 옷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일단 이쁩니다. 이쁘기 때문에 이 유리로 하는 지금 드레스룸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으로 진입하는 도어도 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슬라이딩 형태의 간사를 취해서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안에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보이게 해서 좀 더 디자인 포인트를 줬고요. 이 방 문을 나서기 앞에 부분에 거울을 설치해서 이 거울에서 나가기 전에 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번 더 줬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화장실이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들 2100에 1600 정도 되는 내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화장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행위 중에 한 가지를 바깥으로 빼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기, 세면대, 욕조나 샤워, 이 세 가지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이 세면대를 지금 바깥으로 건식 세면대를 만들어서 빼준 거예요. 거기다가 디자인 포인트로 이 안에 금속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타일로 덮어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기성 세면대가 아닌 제작형 세면대를 취한 거고요. 매립 수전을 넣어서 좀 디자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 취향이 굉장히 이런 돌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테라조 패턴의 타일 세면대를 제작을 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화장실을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실에 빈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아닙니다. 빈 공간이 많은 게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안방 쪽을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구성할 때 해결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할 부분, 이 문 옆에 침대 헤드가 붙으면서 문 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파티션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자인적 어휘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내력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 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장으로 보이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면서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세라믹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은 내력벽과 외벽 사이에 유리장식장을 하나 넣어서 또 그쪽에서도 장식장처럼 보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흔히 아파트에서 말하는 날개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리가 안 돼 보여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메스감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 반대편에서도 그냥 기역자 형태의 메스감으로 느껴지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어이거든요. 그리고 그 벽 쪽에 TV를 걸 수 있는 이런 전자기기적 부분, 콘센트라든지 셋톱박스라든지 그게 매립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공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실을 설명드릴 건데요.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닥재는 600에 1200 타일을 선택을 했고, 벽면은 발페인트에서 나오는 이 발레나 그리고 커스텀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또 깔끔한 느낌을 선택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좀 희망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천장에 스피커를 달고 싶어 하셨는데 그 선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지금 여기 설치된 이런 DP품들은 일바에서 스타일링을 도와줬어요. 무드가 잘 만들어진 가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설명을 줄이는 게 이 영상 길이도 있고, 사실 공간 특성상 사람의 눈에는 잘 담기지만 이 카메라로 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부분은 또 따로 올리는 스케치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신발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점을 1인 가구에 맞춰놨기 때문에 앉아서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벤치를 구성을 했고요. 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뒤에 간접 조명이 흘러나오게 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복도가 있는 집에서 히든 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도어 실린더가 보통 6cm에서 7cm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쪽에 히든 도어가 있는 경우 복도가 14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어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형태의 도어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앞서서 아까 주방 설명할 때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보통 동선으로 쓰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벽면에는 좀 내구성이 강한 소재, 저희는 타일이라는 걸 설치해서 왔다 갔다 벽을 건드려도 손상이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뭐 필름도 좋고 좀 내구성 있는 소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깊이 와닿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용주거, 아파트의 60%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비슷한 형태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뭐 건축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분은 회사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출근 시간이 다르고 퇴근 시간이 다르고 모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같은 공간이 그 사람의 삶을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나한테 맞는 옷이 있듯이 공간도 본인한테 맞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아일랜드의 형태, 뭐 마감재의 형식, 이런 것보다는 이 가구의 배치, 그것들을 이제 통칭적으로 저희가 레이아웃이라고 표현하죠. 그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말이 길었지만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 현장을 잘 디자인해준 정내설 디자이너와 또 시공 감리를 잘해준 전인호 팀장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